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1, 2, 3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계속 시리즈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를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네, 사기. 네, 오늘은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보여드렸어요. 제가 제 이름명이 정인태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그랬어요. 이 법인을 설립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저를 국적을 베트남으로 변호사가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제 은행을 이렇게 은행 거래를 막아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리고 이 주식 여기 보면은 정인태 제 이름이 나오죠. 네, 제가 주식을 80.65%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 주식을 12.90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제가 이제 경영권을 상실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경영권을 상실하게끔 만들었다. 이것이 팩트다라는 거예요. 팩트.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변호사는 연락을 끊고 도망가고 그리고 계속 그 지인인지 변호사 자기들 말로는 변호사 협회다 그러면서 저를 협박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겪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급기야 이제 살해를 당하는 상황을 겪었다. 독사를 2번 겪었고 그러니까 독살 상황, 그러니까 차에다가 독을 타는 거죠. 또는 술에다가 독을 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단순하게 여행을 가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직접 거기서 경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때는 돌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확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특성이 이 한국에도 보면은 처음에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고 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한국도 그래요. 한국인들도. 근데 베트남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법정에 서서 결국에는 CCTV를 끊어놓고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와 가지고 범인이 저를 살해하려고 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네, 법정에서 판사들이 우스꽝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쇠파이프를 썼냐? 안 썼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죄다. 뿐만 아니라 CCTV를 끊어놓고 그 메모리 박스를 훔쳐갔는데 그것도 왜 그걸 훔쳐갔겠냐.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거를 절도하려고 했다. 그걸 훔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 절도한 혐의,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그거 절도한 혐의만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판사한테 따졌죠.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봐라. 그 CCTV 선을 끊어놓고 쇠파이프를 이렇게 준비했으면은 그것은 그 사람을 이 단순하게 그 메모리 박스 훔쳐다가 그걸 엿바꿔 먹겠냐, 뭐 하겠냐. 이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이러한 정황들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CCTV 선을 끊어놓은 것은 메모리 박스를 훔쳐간 거, 그것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훔쳐간 건데, 돈을 훔쳐간 거에 대해서는, 이 돈을 훔쳐간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 이제, 최소한으로 인정하겠다.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징역 2년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항소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변호사들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포기했고, 그리고 혼자 그리고 이제 저를 도와주는 통역을 도와주는 그 직원, 그 직원의 도움으로 저는 이제 제가 베트남어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가 이제 통역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다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정에서 전개를 했는데, 경찰, 검찰 그리고 판사까지 겪으면서 또 변호사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지쳤기 때문에 제가 항소를 포기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빨리 출소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이렇게 돈이 오갔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사실상 속임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베트남 사람들 중에 성실한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외국인들한테 관심 없어요. 외국인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베트남에서 19년이라는 세월을 베트남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직접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 목적에 의해서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냥 공부만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뭔가 이용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접근하는 사람들은 항상 친근한 모습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뭐 오빠 하면서 따르고, 그러면서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뭐 집에 뭐 음식도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접근을.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베트남 사람들도 함부로 사람한테 이렇게 뭐 안짜이 뭐 이렇게 형 뭐 이렇게 함부로 잘 안 불러요. 네,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진지하게 대응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항상 이제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다가와가지고 막 우리 형제 하자, 뭐 아냄 하자, 뭐 이러면서 그 속에 이제 막 술 한잔 마시고 같이 이제 막 얼싸안고 막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이제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위험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저도 저를 독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직원, 그리고 저한테 막 형 하고 다가왔던 사람들, 또 쇠파이프 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CCTV 메모리 박스를 끊고 이랬던 사람들도 그 임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가올 때는 항상 막 굉장히 뭐 존경했습니다. 뭐 너무나 뭐 제가 따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심을 풀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너무나 이제 황당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다라면은 제일 위험한 게 무작정 베트남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한국인들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이면은 그렇진 않겠죠. 속여가지고 사기를 치진 않겠죠. 하지만 나는 이제 잘 몰라 베트남. 하지만 내가 막 시장 조사도 하고 뭐 이제 일단 생활해 보려고 집도 얻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한국인들이 이렇게 소개 뭐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해서 그 안내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 한국인들한테 사기를 당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 한국인들도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뭐 술과 여자와 그리고 뭐 마약이라든지 도박에 빠져가지고 폭삭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누굴 기다려요? 한국인들을 기다립니다. 한국인들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집 얻는 것도 도와주고 회사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또 이런 사업권이 있다 저런 사업권이 있다 내가 누구를 안다 이러면서 접근해 가지고 나중에는 한국인들이 먹잇감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베트남 사람들도 성실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성실하게 뭐 자기가 이발소를 경영하든 또는 자기가 식당을 경영하든 아주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한국인들한테 접근해 가지고 굉장히 친한 척하고 우리 함께 무슨 사업을 하자 함께 무슨 어떤 일을 하자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 하면서 경찰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술도 마시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걸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주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제가 이제 겪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돈 앞에서 돌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돈 앞에서 완전히 180도로 돌변하는 경우. 그러니까 학생들인데 분명히 선생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가 돈 앞에서 불리해진다 생각하면은 너라고 해버립니다. 그냥 야 너 이렇게 확 해버려요. 확 돌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뭐 학생들한테 그런 모멸감들도 많이 당했어요. 뭐 저도 이제 자녀가 한 20대 이상, 20대 중반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10대 학생들이 갑자기 선생님 하다가 나중에는 너 막 이제 베트남 사람들 이제 베트남 말로 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마이 꼬이 찍다오 하면서 너 조심해 막 이러면서 그냥 바로 막 주먹질할 것처럼 막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가르칠 때는 참 온순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돈 앞에서 뭔가 극단적 상황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아주 크게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언제든지 사기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들도 한국 변호사들 같지가 않아요. 또 전문성도 크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탐욕스러운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물론 이제 훌륭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많은 변호사들을 겪어보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탐욕스럽고 그리고 말이 수시로 달라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노출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한국인들에게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또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굉장히 위험한 정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다가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요즘에 미중 갈등 속에서 베트남이 뜬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금 베트남으로 들어가고 있고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또 상담을 하고 있어요. 뭐 교수들도 뭐 자리가 학과가 없어져 가지고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 교수들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대부분 먹잇감이 될 수 있다. 한국인의 먹잇감 그리고 베트남인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말고 1년 동안은 계속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데 총력을 다해라. 언어, 문화, 그리고 교통, 이러한 부분들을, 또 시장에서 물건 사기 등등을 익히는데 생활을 적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절대로 1년 동안은 사업을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